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 하나가 태양계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인류가 그것을 지켜본 시간은 다 합쳐 2달 남짓. 그 뒤로는 영원히 볼 수 없습니다. 그 2달 동안 그것은 우리가 아는 어떤 천체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갈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2017년 10월 19일 하와이 할레아칼라 정상에 펜스타스 망원경이 희미한 점 하나를 붙잡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소행성으로 분류됐습니다. 며칠 뒤 궤도를 계산하던 사람들의 손이 멈춥니다. 태양계의 모든 전체는 태양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나가도 결국 타원을 그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점의 궤도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타원이 아니라 활짝 열린 쌍곡선이었습니다. 열린 궤도가 뜻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도 태양에 붙잡힌 적이 없다는 것. 밖에서 들어와 스쳐 지나 다시 밖으로 나간다. 태양의 중력으로도 잡아둘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난 뒤에도 초속 26km가 남습니다. 이건 우리 동네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확인한 최초의 성간 천체였습니다. 하와이 말로 붙인 이름이 오무아무아, 멀리서 온 첫 정찰자라는 뜻입니다. 공식 번호는 1I. I는 인터스텔라, 성간을 뜻합니다. 이 천체 하나를 위해 새 분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새 칸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 자체가 인류가 처음 겪는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문제는 발견 시점이었습니다. 알아챘을 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오무아무아는 발견되기 40일 전에 이미 태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다가 멀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 지점은 수성 궤도 안쪽.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의 4분의 1 남짓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챘을 때 그것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고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망원경이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몇 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주 동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첫 번째, 밝기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이런 광도 곡선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약 8시간을 주기로 밝아졌다 어두워졌고 가장 밝을 때와 어두울 때의 차이가 10배에 달했습니다. 천체 자체가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회전하면서 우리 쪽으로 돌려주는 면적이 바뀌는 겁니다. 10배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길쭉하다는 뜻입니다. 최소 5대1,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태양계 소행성 수십만 개 중에 이만큼 길쭉한 것은 알려진 게 없습니다. 흔히 시가 모양으로 그려지지만 그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그림입니다. 밝기 변화만으로는 길쭉한 막대인지 납작한 원반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 분석 중에는 오히려 팬케이크처럼 납작한 형태가 더 잘 맞는다는 연구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무아무아의 얼굴은 상상도 한 장이 전부입니다.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이 왔을 때조차 지구에서 약 2400만 킬로미터, 그 어떤 망원경에도 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회전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팽이처럼 한 축으로 도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뒤뚱거리며 굴렀습니다. 언젠가 격렬한 일을 겪었다는 흔적입니다. 무언가와 부딪혔거나 더 큰 무언가에서 뜯겨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색이 붉었습니다. 태양계 바깥쪽 얼음 천체들과 비슷한 색이었습니다. 우주 방사선에 오래 두들겨 맞은 표면이 띄는 색입니다. 아주 오래 떠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이상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태양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는데 꼬리가 없었습니다. 혜성이라면 태양열에 얼음이 끓어올라 가스와 먼지를 뿜고 그것이 꼬리가 됩니다. 오무아무아 주변에서는
가스도 먼지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바위, 소행성입니다. 그런데 궤도를 정밀하게 추적하자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오무아무아는 중력만으로 설명되는 것보다 아주 조금씩 더 빨리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그것을 태양 반대 방향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분명하게. 이 미세한 가속은 2018년 학술지 네이처에 보고되며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혜성이라면 이 가속은 자연스럽습니다. 뿜어져 나오는 가스가 로켓처럼 밀어주니까요. 문제는 그 뿜어져 나온다는 가스가 끝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꼬리 없이 밀린 물체. 여기서부터는 정설이 아니라 가설의 영역입니다. 가설 하나. 뿜어낸 것이 우리 장비로 알아보기 어려운 성분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수소나 이산화탄소는 먼지를 거의 끌고 나오지 않아 눈에 보이는 꼬리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 얼음 속에 갇혀있던 수소가 햇빛에 풀려나며 밀어냈다는 모형이 제시됐습니다. 가설 둘. 아예 통째로 수소 얼음 덩어리였다는 과감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가설 셋. 어느 외계 명왕성의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질소 얼음 조각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납작한 모양도, 붉은 표면도, 미세한 가속도 한 번에 설명됩니다. 가설 넷. 먼지가 엉성하게 뭉친 밀도가 극단적으로 낮은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볍다면 햇빛의 압력만으로도 충분히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 하나. 인공 구조물. 얇은 도칠 가능성을 제기한 논문도 있었습니다. 학술지에 실렸고 진지하게 다뤄졌고 그리고 아직 어떤 증거로도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천문학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자연적인 설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 확실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무아무아가 무엇이었는지 모릅니다. 고향 별도 찾지 못했습니다. 궤도를 거슬러 올라가도 여기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는 별이 없습니다. 두 해 뒤 두 번째 손님이 도착합니다. 2019년에 발견된 성간 혜성 보리소프입니다. 이번엔 명백한 혜성이었습니다. 꼬리도 가스도 있었습니다. 이상했던 건 오무아무아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세 번째 성간 천체가 발견됩니다. 손님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해 사이에 셋을 봤다면 지금도 태양계 안엔 우리가 놓친 것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칠레의 베라 루빈 천문대는 밤하늘 전체를 반복해서 훑습니다. 더 많은 손님이 이 그물에 걸릴 겁니다. 유럽 우주국은 탐사선을 미리 우주에 띄워 대기시키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다음 손님이 왔을 때 이번엔 스쳐 보내지 않는 것. 오무아무아는 지금 페가수스 자리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망원경도 다시는 그것을 찾지 못합니다. 수억 년을 어둠 속에서 떠돌다 우리 앞을 딱 한 번 스쳐갔고 우리는 그 정체조차 모른 채 보냈습니다. 이런 질문을 계속 따라가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두 번째 손님이 싣고 온 외계의 얼음을 따라가 봅니다. 우주의 끝까지 함께.